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당찬 여인 길정녀라. 어떤 여인이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 길정녀는 평안도 영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변부 별감이었는데 그녀는 그 서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일찍 돌아가시자 숙부에게 몸을 의탁하고 지냈는데 그 숙부마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나이가 20살을 넘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경기 인천 땅에 신명희란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30 후반이었으며 오래전에 부인을 잃고서는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부유했으나 옆에서 챙겨줄 리가 없으니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새로 부인을 들이고자 했지만 매번 일이 어긋나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어떤 노인이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나서는 이 아이가 훗날 그대의 배필이 되어 함께 백년해로 할 걸세. 그런데 그 여인의 입이 11개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다 여기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때마침 영변 부사로 있던 친구에게서 전갈이 옵니다. 처량이 홀로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며 이곳으로 바람이나 쐬러 오라고. 신생은 잘 되었다 싶어 바로 짐을 챙겨 평안도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영변에 도착해서는 만나는 음식도 실컷 먹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경치 구경도 하고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엔 큰 장이 열린다 하여 장터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 신기한 물건들 투성이라 하루 종일 장터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한 외딴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곱디 고운 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바로 길정녀였는데 그 섬세하고 가는 배의 품질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이 배는 얼마에... 순간 불량배로 보이는 이들이 그 배가 담긴 광주리를 발로 차고 뒤집고는 아니, 이 처자 좀 보게. 지난번에도 자리세 내지 않고 몰래 배를 팔더니만. 그러자 그 길정녀 당차게 대들면서 아니, 여기는 분주한 장터 외곽의 한적한 곳인데 자리세를 왜 내야 하는 것이요? 이 처자가 진짜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당신들이야말로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정신들 차리고 사시오. 자태와 얼굴은 그 팔고 있던 고운 배보다 더 곱고 어여쁜데 그 당차고 앙칼짐은 송곳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물건을 안 팔면 안 팔지 자리세는 못 내겠소. 그러자 그 불량배들 길정녀에게 달겨들려 하는데 신생 급히 그들을 말리며 어허, 왜들 이러시오. 조금 전에 이 처자가 여기 자리에 오자마자 내가 이 배들을 모두 샀으니 자리세는 필요 없지 않소. 그리고 이 고을 사또가 내 친구인데 조용히들 물러가는 게 좋을 듯 하오만. 자, 그렇게 배가 담긴 광주리를 보자기로 싸서는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허허, 여장부가 따로 없구려. 어차피 배가 너무 고와 내가 사려 했는데. 예? 내가 살고 있는 인천에 가져가면 갑절로 되팔 수 있을 듯하오. 허허. 집이 어디요? 다음 장날 전에 찾아갈 터이니 만들어둔 배들 모두 내게 파시오. 응? 자, 그렇게 신생은 그 길정녀의 집을 봐두고는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마당에서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뭘 망설이는 게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또이고 비록 그 첩으로 들어간다지만 처녀로 태어난 너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사또의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 데다가 그 표독함으로도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그 사지로 저를 밀어 넣으려 하십니까? 그래, 배는 많이 짜두었소. 왜? 좀 전에는 무슨 영문이요? 우연찮게 엿듣고 말았소. 아, 산등성이 넘어 운산고을의 사또가 저를 첩으로 들이고자 그 고을에 사는 제 당숙 어른을 통해 절이 추군되고 있답니다. 비록 처녀로 태어나 지금은 천지고아가 되었지만 제가 시집을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표독한 본부인이 있는 집에 첩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 고을의 사또라 하더라도. 그럼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는 사람에게는 첩으로 들어갈 수 있겠소? 호호,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요. 나리같이 인자하신 분이라면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암튼 또 다음에 올 때까지 열심히 배를 짜두시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름이 무엇이오? 길정예라 하옵니다. 자,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에 신생이 그 여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고 낙담한 채로 머물고 있는 관아의 숙소로 돌아와서는 저녁 무렵 친구인 사또와 술 한잔을 기울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네. 그동안 자네 덕분에 잘 먹고 잘 쉬었다 가네 그려. 허허, 이 사람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지 않나. 여기서 더 머물다 가게나. 허허, 그래도 가봐야지. 자네한테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나저나 고운 배를 좀 더 사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길쌈을 하던 젊은 처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내 살다 그렇게 가늘고 고운 배는 처음 보는데. 우리 고을에서 그런 배를 짜는 젊은 여인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운산 고을이 그 여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하네. 그 운산 사또의 면전에서 낯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옥에 갇혔다 하는데 우리 고을의 여인이 어찌 그곳에서. 나도 지금 난감한 처지라네. 이름이 길정여인데 뭐라? 지금 길정여라 했는가? 산등성이 넘어 운산고을의 사또가 저를 첩으로 들이고자 절이 추군되고 있답니다. 내가 그 여인의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아도 되겠는가? 그래주면 내가 고맙지. 자네의 친척되는 어른이 평안 감사로 계시지 않나. 벌써 그곳까지 사실이 보고되어 그 여인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네. 자, 그리하여 신생이 운산고을로 가서 그 사건의 내막을 샅샅이 수소문해서 알아보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야밤에 강제로 보쌈을 당해왔다 들었소. 그 당숙이라는 자가 사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지라 아마도 사또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 길로 신생은 급히 말을 달려 평안 가명으로 가는데 친척 어른들은 평안도 관찰사에게 길정녀에 얽힌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보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특별감찰관이 파견되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데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그 길정녀의 당숙이라는 자가 아무리 그녀를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자 운산 사또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으로 또 그 운산 사또도 그녀를 겁탈해서라도 자신의 첩으로 삼을 요량으로 서로 모의해서 야밤에 길정녀를 보쌈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운산 사또가 그 여인의 당숙 집으로 찾아가고 당숙이 광에 가두어 두었던 길정녀의 재갈을 풀고서 데리고 나오려는 순간 길정녀 당숙을 밀쳐내고 옆에 있던 낫을 들고서는 당숙의 다리를 내려 찢고 밖으로 뛰쳐나와서는 닥치는 대로 낫을 휘두릅니다. 마당에서는 그야말로 난리법석 아수라장이 됩니다. 소란을 듣고서는 사랑채에 있던 운산 사또도 급히 달려나오는데 길정녀 그 사또에게 다가가서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골수령 자리를 누리는 자가 백성에게 잔혹하게 굴고 흉악한 사람과 결탁하여 어린 여자를 위협하고 겁탈하려 했다. 이는 짐승의 소행으로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짓이다. 내 장차 너에게 죽임을 당할 터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는 낫을 휘두르려는 순간 하인들이 달려와서 그녀를 제압하고 운산 사또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봐 한 여자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까지 해치려 했다며 평안 가명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데 새로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자 평안감사는 공문을 보내 엄하게 문책하고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려 운산 사또를 삭탈관직해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뱃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했으며 그 여인의 당숙을 잡아와서는 엄히 신문하여 형을 내리고서 모두를 절의 고도로 유배시켜 버립니다. 소녀를 위해 대인께서 백방으로 애써주셨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는지요. 허허,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고운 배를 더는 구하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요. 혹시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나머지 배를 짜줄 수 있겠소? 예? 허허, 내가 부인을 잃고 산 지가 오래되었소. 비록 인자함은 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평생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은 있으니 나의 배필이 되어주면 안되겠소. 자, 그리하여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아들, 딸 많이 낳고 평생 오손도손 잘 살았다 합니다. 참, 그 신생이 꿈에서 본 입이 11개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입이 11개. 아, 길정녀. 이렇게 또 하나의 연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